자, 먼저 오늘 합당 문제. 뭐 이게 이제 최고 관심사이니까 뭐 당분간은 이제 합당 문제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정청래가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저는 정치 생명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 아까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뭐 정청래가 보궐선거도 이기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이기고 최고위원회가 이제 청래파가 다수가 되고 이러면서 또 뭐 1인 1표제 바로 밀어붙이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합당 밀고 나가고 이러는 게 정청래가 마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어쨌건 최고위 다수파가 됐기 때문에 정청래가 마음껏 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당 지도부 구성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당원들의 이제 상당수가 털레반인 것도 맞습니다. 그냥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욱의 매불쇼, 뭐 이런 거 보고 정치를 배우시는 분, 그게 세상의 전부 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사실 민주당 당원들 중에 상당수예요. 민주당 당원이 지금 120만 명이 좀 안 돼요. 이번에 이제 그 1인 1표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120만 명 정도가 민주당 당원인데 이번에 보면은 뭐 투표율이 31%니까요. 그러니까 120만 명 당원 중에서도 31%니까 뭐 한 40만 명 되는 건가요? 40만 명 정도, 120만에 30%니까 40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4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 투표율이 좀 높다고 해도 뭐 예컨대 전 당원 대회를 한다든지 뭐 대선 후보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또 투표율이 많아야 60%예요. 60%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120만 명이니까 당원이 120만이니까 50%면은 160만이죠. 그러면은 60%라고 보면은 많아야 80만 명 정도? 그러니까 당 활동을 활발히 하는 적어도 당에서 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 이렇게 참여를 하는 당원들이 한 80만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활동에 의사결정을 하는 당원들은 한 80만 명이다. 최대치가 80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과반이면은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의제건 간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과반을 얻으면은 그러면은 40만 표예요. 40만 명이야. 그러니까 120만 당원 중에 40만 명을 내가 확보를 하고 있으면 웬만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대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0만 명이 가만히 보면은 그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사실 뭐 두 개죠. 나머지 채널들은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거의 김어준 하청 채널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채널은 제가 볼 때는 세 개예요. 세 개입니다. 뉴스공장, 매불쇼, 그 다음에 그 남천동? 남천동은 이제 또 방송의 성향이 좀 달라서 민주당 내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뭐 방송에서 크게 하진 않더라고요. 이동형만 해도 동접이 한 10,000명?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조회수로 따지면 한 10만에서 뭐 많으면 한 2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뭐 거들먹거리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전하 이동형이나 영향력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영향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동접이 뭐 20만에서 뭐 30만, 많을 때는 한 40만까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0만 명 당원을 움직일 수 있으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김어준 동접이 뭐 20만에서 40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요. 김어준은 민주당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불쇼도 마찬가지죠. 매불쇼도 한 20만,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정도 동접이 나오고
뭐 많은 때는 뭐 매불쇼도 한 40만 가까이 40만 넘게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채널은 현실적으로 볼 땐 두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그 밑에서 하청하면서 그냥 돈벌이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벌어먹고 사는 거지. 민주당 당내 정치에 영향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뭐 동접만 10,000명, 20,000명 가지고는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회수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조회수를 놓고 보면은 김어준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되죠, 조회수가. 그러니까 동접수보다는 이제 조회수가 더 확장된 개념이니까 조회수, 그러니까 그 생중계를 실시간 방송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는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그 김어준이 한 150만에서 200만, 그 다음에 매불쇼도 한 150만 명, 150만 명 정도? 이 정도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보다 많아요. 조회수를 따지면은. 그러니까 김어준과 최욱의 조회수를 따지면은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뭐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통해서 정치를 배우시는 분들,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김어준의 어떤 정치적 입장, 최욱의 정치적 입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영향을 받는 민주당원들이 40만 명이 넘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최한욱 TV도 한 40만 명 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겠지만은 제가 뭐 잘해야 동접 한 4, 5천 나오는 거고 조회수를 따지면 한 3만, 4만? 이게 최대치예요. 제가 조회수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4만 정도 될 거예요. 4만이 좀 넘는. 그러니까 뭐 김어준하고 따져보면은 뭐 10배가 아니라 뭐 그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당원 투표를 해보면은 현명한 판단하기 어려워요. 정보가 너무 협소한 거야. 예. 그 김어준이라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스피커의 독점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다 김어준 마음대로 돌아가느냐? 예. 그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뉴스공장만 보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예. 김어준이 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김어준은 예컨대 뭐 원자폭탄 한 방 쏘면은 전쟁을 하는데 김어준이는 뭐 원자폭탄까지는 아니어도 공군은 비행기 쭉 몰고 와가지고 폭격기 몰고 와가지고 막 폭격하고 가버리면은 초토화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친명 채널들은 게릴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뭐 저는 뭐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베트남 전쟁과 비슷한 거죠. 뭐 물량으로 보면 미국이 압도적 위에 있잖아. 그래서 뭐 표면상 보면 막 미국이 이기는 것 같죠. 그럼 이제 베트남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냐면은 1대1로 붙어가지고는 뭐 이길 방법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굴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낮에는 땅굴에 숨어 있다가 밤 되면 튀어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도망가고 한 명 죽이고 도망가고 2명 죽이고 도망가고 폭탄 던지고 도망가고 이렇게 이제 장기전을 해가지고 소모전을 해서 승리를 하는 거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전력이 압도적으로 열세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막 저기는 막 전략 폭격기가 떠가지고 막 B2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떠가지고 막 그냥 폭탄을 그냥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20만 명, 30만 명씩 막 때려 붙잖아. 근데 저야 뭐 밤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땅굴에 이제 가평에서 땅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밤 되면 이제 쓱 나와가지고 3,000명, 4,000명, 5,000명 데리고 하고 수류탄 던지고 도망가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이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정당성이 있으니까. 옳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은 정청래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 막 김어준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답답하신 분들 많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동안 가만히 보면은 이 게릴라들이, 유격대들이 계속해서 그냥 저는 뭐 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아주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정청래를 찔끔찔끔 막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쟤네들이 뭐 막강한 것 같지만은 피로도가 점점 쌓여가거든. 이게 찔끔찔끔 하는 것 같아도 어쨌건 사람 죽는 건 똑같아요. 한꺼번에 우르르 죽나? 예. 하루에 한 명씩 죽여가지고 5개월 동안 괴롭히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찔끔찔끔 무너뜨려가지고 제가 뭐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8월에 당대표 선거할 때 6대4였잖아요. 6대4였잖아. 그거 막 융단 폭격을 한 달 동안 해버리니까 그거 뭐 저 혼자 김어준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정청래 밀어준 게 막 김어준 누굽니까 최욱 뭐 이동영 뭐 박시영 뭐 개장수 소장수 말장수 뭐 모든 장수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복만삼님 베트남은 거기에다 밀림이라는 환경까지 받쳐줌. 우리는 잼통님이 받쳐줌. 모기 꽝님도 있고. 그래갖고 그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쟤네들이 화력이 월등하게 우세하잖아.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봐야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전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뭐 전력이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친명들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야금야금 무너뜨려 온 거예요 지금. 야금야금 무너뜨려서 당대표 선거 때는 6대4 6대4도 아니에요. 62대 38인가 그랬어. 62대 38이었는데 이번 그 최고위원 선거 때는 친명 후보들이 당원 투표에서 46%까지 올라왔어요. 46%까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10% 가까이 줄인 거예요, 우리가. 10% 가까이 줄여놓은 거야. 정청래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주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10%를 줄였어. 그래서 이제는 당원 투표에서도 8% 격차예요. 충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올해 8월이 되면 김민석이 무조건 이기는 구도입니다. 야금야금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8% 차이까지 좁혀놨잖아요. 근데 이 8% 차이는 뒤집히지 않아도 대의원만 유지가 되잖아요. 대의원만 유지가 돼도 뒤집혀요. 왜? 대의원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잖아. 현재 8% 차이가 나는데 대의원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미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정청래는 무조건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김민석이 사실상 차기 당대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뒤집어야 본인이 당권도 가져오고 대권도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청래는 불리하기 때문에 자 1인 1표제로 바꾸자. 대의원제 없애. 왜? 지금 밀리니까 이제. 대의원제 없애. 빨리 없애.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한 방 더 맞으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중앙위원회 부결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수정안을 내면 어떡할 거예요? 60명 연서 받아가지고 수정안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정안이 올라오면은 자동 상정이에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돼. 수정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중앙위원회 하기 전에 문서로 서명 받아가지고 중앙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출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무조건 표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1인 1표를 하되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 이렇게 표결하면은 무조건 이겨.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중앙위원들이 친명이 많은데 여기에 명분까지 확실하잖아. 명분까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중앙위원회에서 1인 1표제 수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면은 정청래는 사실상 이건 불신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속내가 보이는 거야. 야, 지가 연임하려고 룰을 저렇게 저한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구나. 이게 뽀록이 나잖아. 이게 드러나잖아. 그래서 정청래는 정치적 데미지가 훨씬 더 커집니다. 1인 1표제를 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커지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자멸하는 거죠. 합당 문제도 저는 이렇다고 봐요. 오늘 이제 잠깐 다른 방향도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현재까지 보면은 왜 갑작스럽게 그것도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정청래는 조국당과의 합당을 발표를 했을까?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조국당 합당해봐야 그거 10만 표예요. 그리고 그 10만 표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새로운 10만 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만 표 중에 대부분은 이중 당적이에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국당도 하고 있는 거야. 문바들이 민주당에도 한 발 걸치고 조국당에도 한 발 걸치고 있어요. 왜? 언젠간 합당할 거라는 거 아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10만 표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고 봐요. 어제 뭐 제가 왜 다른 유튜브 안 나가느냐 뭐 그 말씀 설명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1 플러스 1이 2가 되면 좋은데 예컨대 제가 동접이 한 4천 나오고 다른 채널이 한 2천 나와. 그러면 둘이 같이 방송을 하면은 6천이 되면은 뭐 6천까지는 아니어도 한 5천만 된다. 이런 정도면 유의미하죠. 그러면 서로 연대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시청자가 겹치는 거예요. 그 시청자가 그 시청자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4천이고 뭐 2천짜리 채널이 있어. 그럼 같이 방송을 하면은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 플러스 2천이 6천이 나와야 되는데 4천 플러스 2천 4천이야. 4천 플러스 3천도 4천이야. 4천 플러스 뭐 4천도 4천이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냥 각자 자기 일을 잘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조국당하고의 합당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민주당 당원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만 명이 민주당에 새로 입당을 하면은 민주당하고 합쳐지면은 정청래는 이제 내가 10만 표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10만 표가 더 늘어날 거다. 조국당은 나를 밀 거니까. 당연히 조국당은 정청래를 밀겠죠.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당원대회를 하면은 조국당하고 합당해서 10만 표를 내가 더 먹게 돼.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만 표는커녕 한 2만 표, 3만 표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어차피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고 있는 거지, 지금. 과연 합당을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우리가 8%까지 좁혔다고 그랬잖아요. 8%까지 좁혔는데 8%를 뒤집으려면 8%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고 5%를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정청래를 지지했던 당원 중에 5%가 친명 쪽으로 오면은 뒤집히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5% 빼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계산이. 그래서 5%의 당원만 움직이면 5% 당원만 움직이면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구름구름님 이슈 전파사 민주당 출입기자가 이중 당적자 대략 8만 명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맞을 거야 아마 거의. 조국당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오는 표는 한 2만 표도 안 되는 거지. 그 2만 표 먹으려고 제가 볼 때는 10만 표는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당대표니까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생각했던 당원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정청래 하는 꼴을 보니까 이거 뭐 당원 주권 민주주의를 하겠다더니 당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조국당하고 합당하겠다. 그것도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렇게 당을 운영해도 되는 거야? 라는 문제인식을 새롭게 갖게 되는 당원들이 저는 10%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러니 이거를 당원 투표를 통해서 합당을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46대 54예요.
지난 최고위원 보궐선거 때 우리가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46대 54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조국당 합당 문제는 뒤집힌다고 봐요. 그런데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뒤집힌다? 정청래는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당원 투표를 했는데 합당이 부결이 된다 당원 투표에서 이거는 사실상의 정청래 불신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선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합당을 추진했는데 이걸 당원들이 부결시켰다? 그러면은 당대표는 당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당원들이 불신임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합당이 정청래가 이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이게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둔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예. 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은 여전히 우리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난번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은 54대 46이에요. 54대 46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은 이번에 정청래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저는 좀 판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럼 정청래 내려와야죠. 그게 상식인 거지. 내려오는 게 상식인 거예요.